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히 좀 조언 드리고, 그리고 공부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좀 나은데, 아무래도 경찰, 그리고 제일 심한 건 소방인데, 이쪽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배점 방지용, 약간 킬러 문제들. 보통 시험이라는 게, 객관식 시험은요,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때가 있고 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강사로서는 저는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건 약간 좀 이런 개념 같아요. 그냥 기존의 기출 범위 내에서 많이 나오거나 또는 암기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목은 그 해는 좀 쉽고 좀 평이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보통은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출을 벗어난 문제, 두 번째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론을 좀 제대로 이해해서 응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경우 이제 학생분들이 실력 차이가 어떻게 공부에 따라서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 기출을 벗어난 문제 나온다 할게요. 소방 공무원을 예를 들자면, 소방 공무원에서는 이제 소방 공무원 과목 강사님들이 저중률 높이기 위해서 정말 교재에 많은 지적적인 걸 다 많이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소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막 문제를 많이 푼다? 그거는 크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벗어나서 나오면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지소거법. 자, 선지소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은, 선지소거법과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문제들을 추가한다. 선지소거법은 약간 이런 거죠. 사사사수법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뭐 기출이든 문제풀이든. 근데 분석을 할 때 틀린 선지는 어쨌든 출제자 입장에서 한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한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오답 패턴이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분석이 왜 중요하면요,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틀린 선지를 분석해 가지고 한정을 체크하고 그 한정을 정답을 고쳐오고 그리고 오답 패턴 분석하면은, 출제자는 수험생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그때 선지소거법을 활용하자. 뭐냐면 문제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선지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다 소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역적인 부분은 좀 언제쯤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는 기출을 좀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 기본서나 요약서에 단권화를 하고 나서, 근데 뒤에서 문제풀이를 푼단 말이죠. 뭐 단원별 문제지, 뭐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 그럼 그 문제를 풀면서 기출 범위가 아닌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낳는 기간에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무작정 여러분 문제풀이를 많이 해가지고 막 지역적인 걸 다 커버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해서도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남은 기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출과 그리고 단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보통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서, 요약서, 단권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수험생들의 상담을 해보면은 이전 합격생분들이 뭐 기본서, 단권화 중요하지 않다, 기출만 봐도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옛날 케이스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험에 쉽게 출제됐을 때, 그 합격생분들이 합격했을 그 당시에 그 과목이 쉽게 출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출 법인에서 많이 나온다거나
암기 관련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거나. 근데 요즘은 이제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줄고 문제도 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하는 문제들도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누가 단권화를 제대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제 갈린다는 거예요. 단권화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서든 요약서든 거기서 출제 범위 각 목차별로 그리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을 다 체크해가지고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계속 그 이론이 익숙해지고 또 그거를 하면서 그 연습을 하면서 계속 문제풀이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출만 계속 보는 학생들은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은 내용이 섞이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444 스포에서 늘 강조했던 게 우선순위는 자 기본서 요약서 이런 단권화도 있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 분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문제풀이도 있잖아요. 뭐 단원별 문제집, 시행착표 기출, 전범 모의고사. 근데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는 1순위는 기출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면 이 기출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해서 혹시 시험장에서 기출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여기서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기본서나 요약서의 단권화. 이거는 단순 암기형 문제가 아닌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오답 패턴을 알아가지고 선지소거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순위 문제집에서는 여러분 문제풀이 뭐 단원별 문제집 제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단원별 문제집 뭐 시행착오의 기출 전범의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그리고 약점을 체크하고 그 약점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낯선 문제 익숙해지는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요 문제집 과정에서 기출을 벗어나는 지역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나 학습 상담을 해보면은 첫 번째, 기출만 제대로 공부해도 되는지 이전 합격생분들이 뭐 기출만 풀어서 합격을 했다. 그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시험이 아예 어렵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기출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단권화 작업도 중요하고요. 문제풀이 단계도 중요합니다. 굳이 모험을 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학교생들이 기출만 제대로 공부해도 합격이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는 예전 합격생분들. 특히 시험이 쉬웠을 때 합격했던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말을 듣고서 나는 기출만 풀어야지. 그러다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면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계 합격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해요. 일단 444 수법 우리 1, 2단계 1단계는 기본서 빠르게 1회독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우리 기출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빠르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 및 회독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권화를 빨리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3단계 문제풀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강사님들은 저쪽에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을 싹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강조했던 게 1, 2단계 좀 빠르게 우리가 좀 나가는 방법은 개정이 없는 과목 있잖아요. 법과목이 아닌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크게 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 교재랑 강의를 활용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강사님들의 불필요한 과정을 다 빼세요. 그래야지 타가목 표현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강사님들의 컬이나 학원 컬을 따르게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몇몇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데 몇몇 과목은 공부량이 부족해요. 결국은.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수험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소방직 수험생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뭐 행정법 총론이라고 할게요. 행정법 총론은 늘 늦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늦는 과정 안에서 학생들 불안해한다는 거죠. 다른 그래도 과목은 강의가 좀 빨리빨리 나오는데 행정법 총론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정법 총론은 어쨌든 9급과 7급과 군무원에서는 중요 과목이기 때문에 강사한테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법 총론을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소방과 소방 강의법들을 좀 빠르게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정법 아닌 총론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뭐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 앞당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선순위 좀 정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44수법 1, 2단계는 저는 좀 빠르게 공부하기 추천드렸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중요 포인트 키워드, 그리고 접근하는 정보, 정리 정보, 그리고 모르는 용어 정도 체크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해라. 그러면 3단계에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근데 2단계에서 기출을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재시생분들 중에서 풀 수 있는 학생들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기출 1000페이지 되는 내용을 풀려고 하면은 3단계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2단계에서 빠르게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회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차피 2단계에서 기출을 풀든 안 풀든 그 뒤에서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암기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수험생들이 보통 많이 질문하는 게, 기본서 기출만 제대로 보고 가면 안 되냐? 아니요. 문제풀이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나중에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 실수를 하거나 점수가 안 나와요. 그 말은 강사 입장에서는 문제풀이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풀이에서는 이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그럼 틀린 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이론이 제대로 이해, 정리, 암기, 복습이 안 되었던가, 아니면 관련된 단원별 적용 연습이 안 되었던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놓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고 약점을 체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야지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하는데, 문제는 문제풀이 과정을 많이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냐면 앞에 기본서랑 기초에서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학원이나 인강이나 강사의 퀄리티에 다 따라가면 합격하기 힘들다.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